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1분 정도만 있다가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가 카메라를 켤 수 없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논문은 CVPR 2020년 CVPR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Video Inference for Human Body Pose and Shape Estimation, 줄여서 VIBE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VIBE이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주 목표는 비디오로부터 그 Full 3D Human Mesh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기존의 소타 메서드가 위에 있고 이제 밑에 바이브가 이제 같은 영상을 가지고 이제 같은 프레임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근데 뭐 팔이 이런 식으로 좀 부정확하게 돼 있는 게 이제 바이브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오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다리 위치가 좀 부정확하게 돼 있는 거에 더 정확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페이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일단 그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휴먼 메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찾아낸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도 이제 어떤 2D 이미지나 2D 비디오를 가지고 어떤 3D 정보, 특히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오브젝트 관련된 것도 그런데 어떤 3차원적인 정보, 이제 그 뎁스 값도 그렇고 이제 각도 관련된 값들도 그렇고 이런 값들을 어떻게 어, 추측을 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프레임들을 활용해서 이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동작 중에 메시를 이제 찾아내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 이후에 좀 후속 논문들도 좀 몇 가지 좀 제가 봤는데 일단 그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에 그 비디오에 특화된 어떤 그런 좀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메쉬를 활용한 방법에서는 거의 한 2번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2D 이제 한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프레임을 가지고 메쉬를 만들어낸 거에서 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이런 좀 제대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좀 활용해서 이제 이전에 있는 프레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메쉬를 구하는 거는 좀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이런 메쉬들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는 툴이 그 심플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모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좀 10가지 파라미터를 인풋으로 받으면 어떤 메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메쉬는 이제 23개 조인트와 이제 6,890개의 버티스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메쉬를 활용한 3D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좀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된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좀 여기 이전이 궁금한 게 네, 파라미터가 10개밖에 안 된다는데 네, 이 사람의 이 포즈에 관해서는 23개 조인트라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네. 10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 이 10개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 바디 디멘션에 관련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뭐 어떤 예측하는 이런 좀 사례를 이제 일부러 이 10개 파라미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뭐 이런 어떤 뭐 팔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부위에서의 어떤 두께나 둘레 이런 파라미터들이 10개가 있고요. 기본적인 하나의 틀이 되는 이런 그 메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그 포즈가 여기 일단 23개 조인트라니까 예. 23개 조인트라면은 조인트의 위치만 하더라도 3차원이면은 조인트당 3가지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개만 가지고 이 23가지의 조인트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게 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아, 가는데 어떻게 그 이게 가능한가요? 기본 토대가 되는 어떤 그 메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 10개 파라미터 가지고 그 메쉬를 좀 파인 튜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메쉬에 그 이 버티스 값들을 가지고 사실 이런 조인트들의 위치를 좀 그러니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890개 버티스의 기본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 버티스들의 상대적인 좌표 값을 더 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파라미터들이 10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정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텐데 어,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람이 지금 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러면은 움직이는 그 조인트들이 지금 23개라면은 뭐 안 움직이는 조인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움직일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벡터라고 따지면은 69가지의 이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10가지만 가지고 되는지 난 그게 지금 궁금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조인트 값들도 그러니까 이거 이 심플 모델을 조금 뜯어봤을 때 이 조인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보가 들어있다기보다는 이 버티스들에 대한 정보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890개 버티스들 중에서 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조인트의 뭐 포지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특정 정해져 있는 어떤 버티스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조인트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케이, 그거 어쨌든 이 vertices는 이게 mesh니까,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이 뼈가 있으면은 mesh는 살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여기는 오케이, 그럼 버티스 어쨌든 반대라 하더라도, 예, 오케이, 반대든 vertices가 있다 치면은 그걸 가지고 조인트의 위치를 추정을 한다라든지, 오케이. 예, 게다가 이건 사실 조인트이기 때문에 69가지만의 위치 정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6,890가지의 vertices는 사실 redundant한 informatio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나중에 간추린다면은 lower dimensional하게 사실 23가지 조인트에 관한 정보로 바꿀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 블렛에 10 parameters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23가지의 조인트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차원이 낮은 것 같은데 난 그것 때문에 지금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의 파라미터가 바뀌면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하나의 버티스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 아니, 물론 객관이 그건 아니지, 내 말은. 예, 오케이.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근데 난 여전히 지금 조인트를 한다면은 6,890가지의 버디스의 정보를 간추렸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더 간추리면 10가지 정보로만 바뀔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6,890개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PCA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주요한 피처들을 뽑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뭐 방식, PC로 하더라도 네네. 뭐 리던던한 건 없앨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사실 이 포즈를 가지고 메쉬 제너레이션 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사실. 조인트 정보만 있으면은 메쉬 제너레이션 하는 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엔진이 있다고 지금 그런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사람의 포즈에 관한 정보를 10가지 파라미터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즈에 대한 정보가 10개 파라미터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음. 메쉬, 하나에 정해져 있는 메쉬, 어떤 뭐 영상이든 이제 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에 맞는 메쉬의 디멘션을 정하는 파라미터가 10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동작에 관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케이. 나온 그러면 그 파라미터는. 말만 얘기했으면 내가 지금 아, 혼돈을 안 했을 텐데 예, 그 말을 얘기해 줘야지 그럼.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어,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동작도 저 10개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심플해서 그거를 이제 좀 해결하는 좋은 툴이라고 이제 홍보가 돼서 어 이걸 많이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약간 좀 디자인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은 좀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네. 들면 이 심플이라는 툴의 메쉬를 만든 방식을 활용을 하면 어떤 뭐 동작을 할 때 뭐 팔꿈치가 접힐 때 좀 자연스럽게 이게 접힌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튜브가 이렇게 구부러진 식으로 이제 좀 찌그러져서 보통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뭐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좀 해결을 했다고 좀 홍보를 합니다. 이게 근데 그 동작들이 10차원의 파라미터로 이 모델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차원의 파라미터들은 이 메쉬의 디멘션을 이제 그 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네. 더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플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렌더링을 해서 좀 이제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블렌더에 좀 연계가 돼서 이제 시각화도 가능합니다. 이제 블렌더를 활용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좀 필요 없는 이제 렌더링 이런 걸 다 좀 없앨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좀 블렌더를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각화를 한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블렌더는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렌더는 그 디자인에 사용되는 툴입니다. 어떤 뭐 3D 캐릭터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좀 사용하는 그런 툴입니다. 네,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된 연구로는 이제 그 2017년에 연구가 돼서 이제 2018년 12PR에 발표됐던 이제 End-to-End Recovery of Human Shape and Pose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아니면 그 단일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CNN을 통해서 그 어떤 피처를 추출을 하고 이제 어, 메쉬를 추측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션을 하고 리프로젝션을 해서 에러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그 어떤 특정 메쉬의 로스를 좀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는 좀 독특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이제 좀 떼어놓고 좀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불가능한 어떤 포즈들은 이제 제외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만들어놨던 연구입니다.
여기 reprojection은 무슨 의미죠? 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이제 이 3D 메쉬가 있고 이제 2D 그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있으니까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사이클 그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뭐였냐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로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좀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 3D 어떤 2D 카메라 값을 가지고 이제 3D를 예측을 할 때 이제 조인트 위주로 이제 좀 2D 값을 가지고 이제 3D를 좀 예측을 하는데 이제 이쪽은 반대로 이제 메쉬를 가지고 이제 조인트 값을 구하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언슈퍼바이즈드로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잘 나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저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메시들만을 가지고 걔를 트레이닝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2D 데이터만 따로 있고 이제 3D로 이제 트레이닝된 모델만 따로 있어도 이제 퍼포먼스가 오케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페어가 아니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3D 렌더링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겟 로스를 만들게 되면은 예. 훈련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오클루전이 심한 곳에도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럴듯한 좀 사람의 자세들이 잘 나왔던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2D 점을 보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오클루전이 생기면 좀 점들이 좀 마구잡이로 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3D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뭐 모두가 그렇지만 이제 2D랑 3D 페어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 특히나 이제 어떤 비디오 영상에 대한 어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애큐러시가 더 떨어지고 이제 in the wild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가 그냥 뛰는 뭐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좀 북적거리는 거리에 좀 걸어 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 때 이제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 페이퍼에서는 좀 제시했던 어떤 좀 해결책들은 일단 뭐 엔드 투 엔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도 이제 뭐 기존 연구하고 좀 같은 방향성을 좀 띄고 있고요. 여기서 좀 새롭게 좀 추가된 부분 이제 CNN으로 이제 피처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템포럴 데이터를 또 이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템포럴 인코더를 넣었는데 여기서 GRU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이제 선행 연구들은 그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냥 그 간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좀 그냥 떼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부분은 좀 이 부분만 대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연구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해서 이게 얼마나 좀 의미가 있는지는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과 자체는 좀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고 이제 프레임별로 이렇게 영상을 분석을 할 때 각 프레임마다 이제 CNN으로 이제 피처를 이제 뽑아내고 여기서 사용했던 거는 이 연구에서는 매진넷 50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GRU를 활용해서 이제 이 프레임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메쉬를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MS이라는 DB로 이제 프리트레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300개의 서브젝트들이 지금은 더 같은 MS DB가 훨씬 더 좀 규모가 커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약 300개의 서브젝트들이 이제 11,000개의 액션들을 좀 취하는 3D 데이터를 이제 3D, 2D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좀 간략하게 본다면 이제 이 메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 사람이 취하는 어떤 포즈이기 때문에 이 포즈가 이 포즈들로 미루어 봤을 때 사람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포즈냐 아니냐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예. AMS는 어떻게 만들어진 데이터죠? 실제 움직인 거라면 어떻게 만들어냈죠? 그 좀 다각도에 있는 카메라들을 가지고 좀 정해져 있는 방에서 이게 그 서브젝트들이 특정 액션을 취하는 거를 이제 그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메쉬 제너레이션 같은 건 하질 않았고 예, 그런 메시 제너레이션은 안 하고 그냥 그 3D 데이터만, 그러니까 3D랑 2D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렌더링을 여기 제너레이션 나오는 거랑 거의 흡사한 그런 포맷으로 만들었어야 될 텐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3D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냥 심플을 활용하면 그 메시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 비교하는 거는 2D 이미지죠. 3D 메시를 비교합니다. 3D 메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만들어지는 게 3D 메쉬로 만들어진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쪽도 똑같이 3D 메쉬가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쉬가 나오는 게 적어도 똑같은 구조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만드는지가 예. 이걸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심플 그 방식으로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니까 조인트 개수가 좀 다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다 똑같이 이제 심플에서 활용하는 23개로 이제 그 맞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심플 메쉬를 그 데이터에다가 좀 씌워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프레임들이 있고 이 프레임들은 CNN을 통해서 이제 피처가 나오고 이제 두 개의 지하류 레이어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 메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지하류 레이어들을 보시면 이제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이전 프레임의 정보도 이제 그 데이터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용하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너레이터의 로스 펑션은 이제 3D 로스 그리고 2D 로스 그리고 심플에서 나오는 로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에서 나오는 이 adversarial loss이라는 거를 이제 리니어하게 그 합쳤는데 이게 뭐 그 코드를 뜯어봤을 때 이제 웨이트 값이 이제 각각 붙습니다. 3D, 2D, 심플, 그 adversarial loss 다 이렇게 붙는데 3D 값과 2D 값은 그냥 그 점 사이에 거리를 그 센티미터로 이제 표현한 그런 단위를 이제 프레임별로 이제 했고요. 그 프레임 수는 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 메인으로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이제 16개 프레임이라서 이제 T를 16으로 놓고 그런데 여기 3D는 로스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기서? 3D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인트들의 위치 이게 3D 좌표 위치에 그냥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센티미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unsupervised로 트레이닝이 됐다 그랬죠. 레이블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 2D는 저기 다시 reconstruction loss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저건 가능한데 3D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로 트레이닝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그 선행 연구처럼 이제 리프로덕션 한 다음에 그 에러를 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럼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같은 논문에 지금 좀 여러 좀 가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케이. 예, 그 2D는 내가 이해하겠고, adversarial loss도 알겠고, 이 simple은 아마 그 프라이머들을 비교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베타 값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 메쉬의 바디 디멘션을 정하는 그런 그 10가지 파라미터 값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는 그 23개 조인트들의 3D 이게 사실 저는 좀 약간 좀 납득이 안 가기도 했었고 이게 좀 이상해서 저도 그 실험을 할 때 한번 이걸 빼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웨이트 값들이 우선 그러니까 3D랑 2D는 300을 곱하고 이 심플에서 이 베타 값에다가 0.6을 곱하고 이 그 각도들 이제 로테이션에는 60을 곱했는데 이 심플 값을 넣든 빼든 전체 로스가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 설명이 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세타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T번째 프레임에서의 한 조인트에 그러니까 각 조인트마다 3D 로테이션 값들의 벡터인데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앵글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가 아닌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나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이 아니, 그거는 그 앵글의 차이는 뭐 L2로 찾는다고 그러는 거는 뭐 레이디언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예,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인 것 같네. 왜냐면 여기서도 T가 있어야 되고 아니 해시 이게 그라운드 트리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L3D도 거기 똑같은 표기가 돼 있으니까 예, 예,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L3D는 그러면은 조인트의 뭐 위치를 지금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찾는 거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제가 그 확인을 했을 때 이 L 심플 값은 사실 넣든 빼든 전체 로스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그 adversarial loss에 대한 이 DM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봤던 여기 이 discriminator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discriminator에 더 좀 자세한 이제 아키텍처는 사실 앞에 있는 제너레이터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GRU 레이어 2개를 활용하는 것도 같고 여기서 좀 이 논문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 여기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좀 활용했다는 건데요. 어, 이제 하나의 동작 안에서 이제 모든 프레임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그러니까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모든 프레임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시작이 된 거고 여기서 보시면 이 H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I에서의 히든 스테이트고요. 그냥 그 리니어 MLP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이 웨이트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제 그 노멀라이즈를 해서 여기는 알파가 여기 그 A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를 구해서 이제 프레임들을 이제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을 활용을 하면 더
더 주요한 더 정확한 그 포즈에 더 맞는 정확한 어떤 메쉬를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discriminator가 멀티 프레임을 본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 그렇다면 한 디스크리미네이션 동작 하나하나만이 타당한 동작인지만 보는 게 아니고 예, 그 전 동작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있는 여기서 고려하는 그 프레임 수는 앞에 여기하고 맞춰서 이제 계속 그 실험을 똑같은 숫자인데 그게 몇 프레임이죠? 여기서 아, 고려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86, 32, 64, 128까지 일단 실험은 다 됐는데 이 논문에서 제일 좀 결과가 잘 나오는 게 16프레임에서 가장 잘 나왔습니다. 예, 프레임당 몇 초죠? 프레임당 예. 속도가 얼마죠? 보통이 1초 30프레임이 인 오케이, 영상을 오케이. 활용했습니다. 어떤 DB들은 그러니까 1초에 60프레임이고요. 예, 한 0.5초 차이 그 예, 정도. 그렇습니다. 예. 0.25초 정도에서 0.5초 정도. 예, 오케이.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은 사실 그렇게 아주 긴 메모리가 별로 연관이 안 될 테고 바로 근접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이제 3DPW, 3D Pose in the Wild이라는 이제 DB는 이제 60개의 비디오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뭔가 뭐 사람들이 일상에서 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비디오들 60가지에 16명의 총 16명의 그 사람들을 이제 이거 해놨고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광장이 있는 계단이 있고 이제 두 명이 걸어가서 그 계단에 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액션 자체가 정의돼 있지는 않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3D 데이터로 이제 페어드 데이터로 이제 나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MPI, INF, 3D, H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정해져 있는 세트에서 이제 8명이 옷을 이제 환복을 한 번을 해서 이제 두 가지의 다른 이제 옷차림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8가지의 액션을 이제 활용을 하고 데이터 자체를 보면 이제 5개의 카메라들을 가지고 이제 해서 찍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도 이제 활용을 하고 싶으면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뭐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 8 곱하기 2 곱하기 8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휴먼 3.6M은 좀 유명한 데이터셋이니까 좀 이제 3D 데이터는 사실 가장 방대하게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퀀티티브하게 이 결과를 따졌을 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일단 메시 자체를 이제 얼라인 한 다음에 mean per joint positioner 이제 각 관절마다의 포지션 에러를 이제 센티미터로 계산을 한 값이 있고요. 이게 PA, MPJP이고요. 그냥 이제 각 관절마다의 포지션 에러의 평균이 MPJPA. 그다음에 메쉬에서 각 vertex마다의 에러를 이제 계산한 게 PVE. 그리고 특정 이제 키 포인트들을 정해서 특정 키 포인트들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간 그런 퍼센티지인 PCK 그리고 각 조인트들이 이제 이게 아무래도 템포럴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조인트들의 엑셀러레이션을 이제 밀리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이제 계산을 한 이제 액셀러레이션까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미리 얼라인 한다는 말이 예.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냥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각도를 돌릴 때 이 관절들 사이에 이 mean per joint position error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메쉬 전체를 이제 돌린 다음에 그 mean per joint position error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 메쉬를 예. 리지드 바디 모션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이제 뭐 얼라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간단한 방법은 아닐 텐데.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선행 연구들에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활용을 했는데 이 정확한 알고리즘은 제가 좀 들여다보시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연구들은 이제 선행 연구들 중에서 이제 각 프레임별로 이제 좀 따지는 그런 연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템포럴 데이터를 활용을 했던 선행 연구들인데 그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연구들은 이제 이 맨 위에 있는 게 그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 related works에 있던 그 거기서 나오는 모델은 HMR이라고 부르던데 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스핀이라는 모델인데 이 스핀이라는 모델의 정확한 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하지는 못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HMR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템포럴 데이터를 활용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냥 그 몇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 평균을 낸 방식으로 좀 매우 간단하게 좀 이제 접근을 했던 그런 연구고요. 여기 바이브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이 바이브에서도 direct comparison이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연구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이 MPI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브도 이제 그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 그리고 그 세 가지 데이터 셋을 다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그 joint position error 값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 나오고 버텍스를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acceleration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좀 뭐 이 그냥 평균을 낸 이 값이 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3DPW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MPI, INF, 3D-HP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바이브 두 개가 상당히 좀 그냥 결과가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 3DPW 가지고 이제 포함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이 다른 데이터셋을 판단을 할 때는 큰 좀 영향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처음에 HMR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성능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이 스핀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렇게 뭐 큰 차이는 있지 않은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이 PCK는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결과가 좀 잘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PCK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정해진 범위 이내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correct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이제 23개의 조인트 중에서 correct한 이런 관절들의 이제 퍼센티지를 좀 계산한 값입니다. 그 qualitative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춤을 추는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블렌더를 통해서 좀 렌더링을 좀 줄인 그런 거고요. 예. 보시면 일단 전신이 다 나오고 이제 멀티 퍼슨 오클루전이 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자체에서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웹캠을 통해서 돌리는 그런 코드는 없었는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코드를 돌리는 그런 이제 코드가 있어서 한번 돌려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웹캠의 경우에도 너무 빨리 움직이지만 않으면 상당히 좀 리얼타임에 가깝게 살짝 좀 렉이 생기긴 하는데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제 그 다리가 잘린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가 좀 확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의 self occlusion이 생긴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결과가 잘 나오고요. 그래서 아예 잘리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일단 디멘션 자체도 좀 예측이 좀 안 돼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템포럴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소타가 이제 temporal HMR이라는 그 모델인데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손이랑 이제 발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 좀 뒤처지고 좀 정확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바이브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이제 웹캠을 가지고 이제 돌려봤더니 바이브가 조금 더 끊기는 느낌이 좀 드는 좀 부드럽게 움직임이 좀 부드럽지가 않은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바이브의 좀 명확한 한계들을 보시면 이제 좀 오클루전이 심한 경우 그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떨림이 잘 없었는데 이제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클루전이 생겼을 때 좀 약간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이제 떨리는 그런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속도가 좀 빠르면 이제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떨린다는 게 예, 저게 사실 저 adversarial loss에서 예, 저런 게 잡혀야 되는 건데 사실 예, 그렇잖아요. 진짜 모션은 저렇지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떨린다는 게 그러면은 아까 그 attention mechanism을 써가지고 예,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한꺼번에 복합한 adversarial loss를 계산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loss가 좀 더 강조가 되면 더 저게 좀 완화가 될 수가 있지는 않나요? 어, 후속 연구들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저도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한 그런 연구들이 뭐 올해도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이 바이브랑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긴 하는데 네, 아마 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그런 연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여럿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어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멀티플 서브젝트를 가지고도 이제 이 모델을 돌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두 명이 이제 뒤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이 영상에서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다른 영상들에다가 돌려봤을 때 사람 A의 팔이 사람 B의 팔로 이제 뭐 옮겨간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좀 뒤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데이터를 활용하긴 했지만 어떤 뭐 트래킹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이건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한 사람만 이렇게 했다는 게. 우선 한 사람만 지금 이 예, 렌더링을 한 건데, 예, 이 아키텍처 자체 내에서 예. 이 사람 간에 분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코드를 봤을 때 맨 처음에 이 한 프레임에서 사람을 인식을 할 때 서브젝트 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키텍처에 생략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휴먼 디텍션이 먼저 일단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쪽 사람만 이렇게 계속 저기 메쉬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게 예.
그 어떻게 셀렉티브하게 그렇게 한 건지는 지금 궁금한데. 저도 그 휴먼 디텍션 파트에서 이제 한 명으로 났을 때, 서브젝트가 둘인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선택이 됐는지는, 어, 그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해 나온 연구 중에 이제 서울대에서 나온 연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명이 있고 서로 겹치는 경우에 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뒤바뀌거나 섞이는 그런 현상이 없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연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제가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특히나 리얼타임으로 좀 돌아가는 어떤 좀 어플리케이션들은 일단 3D 값을 바로 좀 어떤 식으로 좀 구한다기보다 이제 2D 조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좀 3D를 유출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3D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뭐 카메라, 뭐 뎁스 카메라나 뭐 그런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은데 이런 메쉬를 활용한 방식들이 뭐 특히 DMLab 같은 데서 좀 활용을 하기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3D 뎁스 카메라로 좀 활용이 되던 키넥트가 좀 그 단종이 되는 바람에 올해 단종이 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3D 데이터를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좀 디텍트를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접근들은 좀 많이 좀 힘들어지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좀 그래도 어떤 좀 통제가 되는 환경에서 뭐 3D 카메라를 다각도로 좀 세워놓으면 그거는 쉬운데 일단 현실에서 사용을 할 때 항상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메쉬를 활용한 접근들이 아마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쉬를 활용한 방법들이 뭐 어떤 바디 포즈 레코니션을 할 때 좀 더 좀 좋은 그런 좀 결과를 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후속 연구 중에서 좀 멀티플 서브젝트들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오클루전이 생겨도 좀 뒤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DMLab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좀 DMLab에서 시도를 했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그 PT 같은 경우에 어떤 바디 포즈가 제대로 됐는지 이 운동을 하는 그런 자세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디텍션을 할 때 오클루전이 생기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셀프 오클루전이 생겼을 때 뭐 발이 안 보이게 됐을 때 뭐 발에 점이 좀 많이 튄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런 메쉬 이런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그게 좀 걸러질 테니까 이런 메쉬를 통한 좀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소타가 예. 저기 temporal HMR 여기서는 몇 프레임까지 고려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 템포럴 HMR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16보다는 훨씬 작았고요. 한 5에서 10 내외, 프레임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는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떤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좀 활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서 예, 더 짧은 프레임들의 약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예,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 여기 어블레이션 스타디 중에 한 가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더 많은 숫자로는 했다 그랬죠. 아주 프레임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로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아주 점점 줄였을 때 예, 뭐가 궁금하냐면은 예. 이게 싱글 프레임으로 이 메쉬 제너레이션 하는 거에 비해서 멀티 프레임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는 것가를 우선은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이걸 좀 점점 줄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게 난 좀 궁금한데. 예. 음. 어쨌든 싱글 프레임 가지고도 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비교한 것들 그렇습니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 멀티 프레임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이 도움을 주는 건지에 관해서 예.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 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의 논문인데, 예. 그리고 2D에서 이제 3D 렌더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네트워크가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오클루전 문제가 제일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방면에도 또 이 활용성이 있느냐 하면은 이 로보틱스에서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 머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뭘 이렇게 뭐 조작을 할 때, 머니플레이션 할 때 우리 눈에 오클루드 돼 있는데 상황에서 우리가 잘 뭐 나사를 조인다라든지 뭐 이 뭘 돌린다라든지 뭘 이렇게 아웃브레이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2D 영상만 가지고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3D 렌더링을 머릿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와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로보틱스 매니플레이션도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뭐 3차원의 입체 정보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이 머니플레이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조작을 뭐 도구를 조작을 한다라든지 공구를 조작을 할 때 그와 비슷한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한 가지의 그 뭔가 이 프리딕션 한쪽에 하나가 이런 걸 잘 해내면은 아마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M 랩에서도 물론 중요한 그 PT에 관해서 도움이 되겠지만은 로보틱스에서도 가령 여기에 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된다면 로보틱스 학회에서도 이런 걸 발표를 하면 결과가 잘 나온다면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안 그래도 그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하고 이제 로보틱스하고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안 그래도 많아서 그런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럼 없으시면 그러면 이만 이상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